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1년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편이고요. 화성 지역학은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시고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 화성 지역 연구 성과를 화성 시민들과 나누는 그런 강좌입니다. 2020년부터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랜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강좌는 6강 비복면과 관련된 강좌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원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구비문학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예,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도 벌써 6회차가 됐습니다. 이 6번째 비복면은 주신 제목을 보니까 미륵골에 신통한 미륵바위와 오지제의 아기장수와 용마, 뭔가 이렇게 뭐 무협지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좀 뭐랄까 좀 신출귀몰하고 뭐 그런 뭐 멋진 그런 장군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봐 보시죠. 살펴보시죠. 네, 비복면 전설은요. 예. 미륵골의 신통한 미륵바위라고 하는 하나의 전설과 예. 또 오지제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와 용마 전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대표 전설로 꼽아 보았습니다. 예, 뭔가 신기하고 뭐 장수가 나오고 마을이 나오고 해서 제가 무협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비복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걸로 아마 시작을 하시겠죠? 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비봉 지역의 어제와 오늘 한번 살펴보면요. 예.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도부 묘지곤면과 저팔리면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합쳐진 그게 아니네요. 네, 네, 그 이전에 남양도부는 처음인 것 같아서 예, 예. 네, 적어봤는데요. 아, 더 옛날이군요. 네, 이제 서쪽으로 오면 올수록 남양군이나 남양도부 지역에 속했던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네요. 네, 남양도부 묘지곤면과 저팔리면에 있던 지역이었는데 예. 1895년 인천부 남양군으로 들어갔다가 예. 또 다음 해에는 경기도 남양군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예. 1914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경기도 수원군 비복면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수원시로 승격 분리된 이후 이회 지역이 예. 화성군이 되었고 1949년 화성군 비복면이 되었습니다. 아, 이게 특별히 어떤 게 합쳐진 그런 내용이 아닌가 봐요. 네. 예. 그리고 지난번 강의 때 예. 그 봉단면 해당 지역에서 얘기할 때 비복면 상길이가 봉단면에 편입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 예. 이제 비복면 상길이가 봉단면으로 편입된 것을 같이 이제 서술하였고요. 비복면은 수원이랑 안산을 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면이죠. 비복면은 안산도 있고 옆에 또 매봉도 같이 접하고 있고요. 예. 또 옆으로는 이제 남양도 접하고 있고 아, 매봉이 아니, 비봉. 비봉이요? 예. 비복면이 예. 남양도 접하고 있고 예. 매송도 접하고 있고 아, 예. 또 위로는 안산도 접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대략의 위치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화성시 비복면이 됐고요. 비복면 지역의 하위 이제 법정리로는 양로리, 남전리, 유포리, 남아리, 고포리, 쌍항리, 청요리, 자안리 이렇게 있는데요. 예. 옆에 숫자는 양로리가 1, 2부터 4리까지 있다. 남전리가 그렇군요. 1, 2부터 2리까지 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해봤습니다. 예. 네, 비복면 이제 1973년도 지역 이제 사진과 예. 2017년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시나요? 73년에는 진짜 그 초가집궁도 보이고 그게 농업을 위주로 한 곳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2017년에 찍은 항공 사진을 보니까 다양한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고 뭐 아파트도 막 들어선 것 같고 그렇네요. 아파트도 있어 보이고요. 예. 이렇게 크고 작은 이제 공장형 산업단지도 들어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여전히 논과 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닐하우스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예. 이렇게 비봉 지역은 상대적으로 동탄이나 예. 동담이나 향남, 남양동 남양에 이런 비해서는,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좀 향토적인 모습을 좀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비봉 전설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대표 전설로 미륵골 미륵바위 전설을 가져왔습니다. 예, 예. 이 전설은 비봉면에 양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양놀이 안에 또 하위 자연 그 마을이 있습니다. 미륵골이란 곳이 있는데 예. 그 미륵골이란 마을에 미륵바위가 떠내려와서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이 자료는 미륵바위. 이제 화성문화원에서 출간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4권 비봉면 편에 이제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이제 마지막 건이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발매된 그 구비전승 민속 자료집입니다. 네, 자세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리 제가 한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 주세요. 미륵골 미륵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봉면 양로 3리 미륵골에는 미륵바위라는 선돌이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해에 큰 홍수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전답에 피해가 있을까봐 들판을 점검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미륵이 떠내려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륵이 마을에 들어온 것을 좋은 징조라고 보고 어떻게 모실지를 의논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산꼭대기에 있던 미륵이 큰 홍수로 마을로 떠내려와서 지금의 자리에 섰다고도 하며 미륵을 옮기라는 꿈을 꾼 마을 사람이 지금의 위치에 옮겨 놓았다고도 합니다.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은 미륵바위에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마을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룻날에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미륵당에 당제사를 지냅니다. 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민간의 신앙에서 예. 선돌에 대해서 이제 기자석이라고 해서 예. 남자아이를 바랄 때 예. 기도를 하던 어떤 돌미륵 또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미륵바위가 전국 곳곳에 산지에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비봉면 양놀이에도 이렇게 미륵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가 보지는 못했는데 예. 이런 자료가 있어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륵이 어떻게 뭘 했다는 건 아니고 미륵바위가 떠내려온 이야기가 이제 전설로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미륵바위가 영험하기 때문에 아이를 잘 갖게 해준다든지 아, 또 그런 마을을 잘 이제 보호해주기 때문에 마을의 신으로서 이제 당제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통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목으로 신통한 미륵바위라고 붙여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비봉 지역의 대표 전설로 오지제 아기장수와 용마라는 전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기 이제 설명이 잘못 들어갔는데 예. 이 얘기는 아기장수형 유형의 전설로 날개 달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나중에 용마와 같이 이제 마을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그렇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비봉면 쌍항리 뒷산에 있는 오지제에 살던 한 농부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절대로 양팔을 겨드랑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리를 나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가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로 방 안을 홀홀 날아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날개 달린 장수가 나면 역적으로 몰려 마을이 모두 망하게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 아기 장수 아들을 걱정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걱정을 알고 집을 떠나려 하니 오지제 쪽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장수는 오지제에서 나온 용마를 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오지제에는 아기 장수를 태우고 떠난 용마의 말 발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비봉면 쌍항리라는 마을에 뒷산에 오지제라고 하는 고개가 있나 봐요. 그 이제 구술 자료 문면에 보면 오지 그릇을 파는 오지 장수가 와서 예. 그릇을 팔았기 때문에 오지제라고 불린다라고 지명 유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오지 그릇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유기 그릇 같은 걸 보통의 얘기하는 서민들이 사용했던 그런 유기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자세히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아기장수 유형의 전설이 전해진다는 것인데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특별히 여기서는 보통 아기장수 유형의 전설이 어머니나 또는 광군에 의해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결말이 많은데 예. 오지제 아기장수와 용마는 이미 그 걱정을 알고 또 위협을 알고 먼저 집을 떠난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광포 유형의 전설과는 달리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완전히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결별 또는 작별하는 정도로만 이야기가 예. 결말을 맺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이를 뭐 커다란 그 떡매를 치는 걸로 눌러 죽인다든지 예. 날개를 뭐 촛불로 지져서 없앤다든지 어쨌든 신기한 거를 못하게 하는 거네요. 그 네, 행위들이 신기한 대부분. 능력을 빼앗거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예. 여기서는 오히려 어머니가 그 아들을 걱정하는 것을 이미 알고 아들이 떠나는 것으로 보면 오히려 이 장수의 어떻게 보면 좌절 이런 것보다 재기와 도전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분들은 아기 장수를 그렇게 눌러 앉힌 게 아니라 빨리 살리려고 떠나보낸 것이니까 그런 것도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지제라는 곳에 가서 이 용마의 말 발자국이 정말 남아 있는지 한번 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혹시 이제 쌍흥리 근처의 뒷산이나 오지제라는 곳을 등반하시거나 예. 산책하시다가 예. 이 용마의 말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가 있는 곳을 찾아보신 분 또는 그런 기록을 사진이나 이런 걸로 기록을 남기신 분이 계시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지금 나오셔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이 전설에 다룬 그 지점들을 한번 하나씩 최대한 많이 특정해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전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강의하는 현장 강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코로나19가 좀 그 해소가 되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듭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궁금한 지점들도 많고요. 네, 특히 또 전설은 이런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힘드신데 그 지역 여행, 국내 여행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예. 특히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지역 여행을 좀 열심히 다니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그렇겠네요. 또 화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도 좀 이게 강의하는 거, 강의자 준비하는 것 좀 피곤하지 않나요, 사실? 네. 그리고 너무 또 특성도 다 다르고. 화성이 또 지역도 면적도 넓지만 지형도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리적으로도 다양해서 어떤 산간 지역도 있고 논밭이 넓은 지역도 있고 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아예 서민 지역도 있고 해서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또 지역의 정체성을 또 체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탐사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화성은 좀 세 줄 요약으로 하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네. 넓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시적인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자연적인 곳도 있어서 반도체와 그 바지락을 동시에 캐는 그런 그렇죠. 곳이죠. 네, 바지락과 낙지를 캐거나 그렇죠. 예. 또 한 곳에서는 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그렇죠. 만드는 차 만드는데 바로 옆에서 바지락을 네. 열심히 캐는 곳이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참 이 화성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한 예. 이 팔색조의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들보다 더 다문화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서 이 문화 다양성이 화성의 또 저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지제 아기장수 얘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용마의 말발자국이라든지 아까 봤던 미륵바위라든지 이런 지역의 증거물들을 탐사하면서 탐방해 보면서 지역을 좀 이제 알아가는 그런 이제 답사 여행이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예. 자, 비봉 지역의 기타 전설 자료로 이제 구포리 강장사와 양놀이 두 노인의 우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예 이렇게
리가 특정되어 있는 거는 그쪽에서 제목을 이제 선생님이 붙이신 건데. 네, 제가 붙였는데 그 강장사라고만 하면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강장사와 구포리가 이제 좀 이제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두노인의 우정과 양놀이가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구포리 강장사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남양부사가 마을로 시차를 나가 구포리 가까이 가니 멀리서 나무 하나가 마을 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구포리에 사는 강장사가 커다란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등에 지고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부사는 강장사가 자신의 힘을 믿고 반역을 꾀할까 봐 두려워서 지간의 말에 따라서 뒷산의 산 허리를 잘라 맥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 강장사는 힘을 크게 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저도 조사를 하면서 몇 편 체록을 해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장사가 났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나무가 걸어온다 또는 산이 걸어오는 줄 봤더니 알고 봤더니 장사가 나무 짐을 등짐을 해오고 오는 것이었다. 근데 보통 사람이 해오는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한 산이 옮겨 다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나무 뿌리채 뽑아올 정도로 그 커다란 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광군, 아기장수 유형에서는 광군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양부사로 나오는 그런 어떤 관적인 그렇죠. 정부나 관을 상징하시는 그런 부사께서 강장사를 오히려 역적으로 생각해서 언젠가 자신의 힘을 믿고 반역을 꾀한다면 자신을 이제 처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이제 장사를 해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장사를 직접적으로 어떤 악의 장수 날개를 꺾는다든지 아니면 무덤을 파헤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뒷산의 산허리를 잘라서 그 맥을 끊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산허리의 맥이 장사를 탄생시키는 지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인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가 다만 이제 자손 발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께서는 어떤 지세에 어떤 혈이 뭉치거나 또는 어떤 산맥에 어떤 기세가 이후에 장사를 탄생하게 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강장사는 힘을 크게 쓰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죽진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이제 결말에 덧붙여진 걸 보면 구포리에는 아직도 강장사의 후손들이 산다. 실제 인물이라는 걸 이제 좀 증거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덧붙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성이 또 붙여져 있잖아요. 보통 뭐 아기장수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강장사라고 해서 강시성을 가진 그 동네 사람들이 뭔가 대대로 힘이 좀 셌고 역사들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해서 유래해서 얘기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뒷산의 산허리의 그 맥이랑 그 일개 사람의 이게 힘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맥락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강장사에 그런 것 같아요. 대해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적인 이제 지형이나 지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상호적으로 이제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또 유기적인 존재라서 이 산허리를 잘라서 땅을 파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것과 연관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땅이나 산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나 땅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고 그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인식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놀이 두 노인의 우정이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두 노인이 서로 이웃 마을에 살았는데 이들은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아침부터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친구가 사는 마을로 찾아 나섰습니다. 가보니 그 친구가 전날 자기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도중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슬퍼하며 저승에서라도 친구를 만나고자 죽기로 작정하였는데 과연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두 노인을 기리고자 양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이거는 지명유래 전설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자료가 전승된 건 아니지만 양놀이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 전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이제 살펴봤을 때 이런 두 노인의 우정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는 전설이 많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친구끼리의 우정이라든지 예. 뭐 남매라든지 형제라든지 뭐 우애라든지 이런 전설은 있을지 몰라도 예. 이웃마을에 살던 노인들 간의 우정이 주제로 하는 전설이 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와서 그리고 그게 이름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양놀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설이 되겠다. 굉장히 이야기는 심플하고 간단한데 네, 간단한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노인의 우정이라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감동을 주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되게 그 일전에도 나중에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정을 이제 아마 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서로 헤어지기가 싫어서 뭐 여기까지 바래다 줬다가 저기까지 바래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들은 몇 번 들었거든요. A라는 마을에 가서 A라는 사람을 바래다 주러 갔다가 아니야 당신 바래다 줄게 다시 하면서 B로 다시 둘이 같이 와서 계속 의좋은 형제 그 볕단 쌌듯이 그런 거는 봤는데 이분은 같이 죽고자 작정을 하셨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비극적인 어떤 결말이긴 하지만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예. 먼저 떠난 친구를 따라서 죽기로 작정해서 결국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예. 좀 슬픈 결말이긴 하지만 어쨌든간 이제 한 이웃 또는 그 노인의 우정이라는 것이 우리 예전에 흔히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놀이라는 지역에서 미담이 될 만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우정이나 좀 서로 간의 관계가 다복하고 예. 또 신뢰가 두텁고 또 이제 관계가 따뜻하고 이런 예. 지역으로 기억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좀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이게 내용을 보면 평이한 수준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이걸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냥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네, 그 단순하고 평이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가면서 이런 일이 진짜 만일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되게 그 지역에서 기억할 만한 공동의 기억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역의 이름으로 남았으니까 예. 전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설들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례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지역 전설의 현장과 증거물인데요. 양놀이 미륵골 미륵바위를 촬영한 2009년의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 비봉면 편 만들면서 그 사진 정보에는 2009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더 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고깔도 씌워져 있고 앞에 재단에 초도 있고요. 이렇게 아마 뭐 술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뭐 향을 올리신 건지 이렇게 또 잔도 보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단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 무신도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 미륵의 위에. 미륵 위에.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직접 가보면 더 좋았겠지만. 네,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갖고 있는 화성문화원 아카이브에서 오랜만에 찾아서
보여드린 자료인데 어쨌든 그리고 그 지역 민간 신앙에서 이렇게 돌미륵이 예. 세워져서 보존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독특한 귀한 예.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이렇게 따로 튼튼한 당집을 예. 이렇게 마련해 두시고 미륵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잘 깔끔하게 이제 관리하고 보존해 오시는 것도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미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잘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는 자료네요. 건데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예. 자료를 봤는데 이 관련 어떤 분께서 1995년 7월 30일 날 화성 양로리를 다녀가시면서 찍으신 사진을 올려놓으신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검색을 해서 이런 자료가 뜨더라고요. 옛날 자료 같아. 1995년인데 우리 아까 봤던 자료에서는 예. 여기 문이 이제 철제 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나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예전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잔은 그대로 사용되는 것 똑같은 모양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종이로 접은 그 예. 모자 같은 걸 쓰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5년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귀한 사진이네요. 네, 저도 이걸 보고 만일에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 예.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 마을을 찍으신 만큼 혹시 이 마을에 사시는 분은 아니실까? 또는 양놀이를 또 고향으로 여기시고 고향이라서 이제 다녀가신 분은 아니실까? 지금 사시진 않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걸 보시면 이런 자료를 문화원으로 좀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발굴하고 이렇게 찾아야 될 것들이 계속 나오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의 자료랑은 문짝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예, 좀 다른 자료니까 좀 또 시대적인 변천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가져와 그리고 이제 봤습니다. 씌워놓은 모자를 보니까 아마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무속인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그럴 수도 아까 있고요. 무신도도 그때 아마 막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지금 다시 뒤에 자료를 같이 보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건지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위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한번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문화원도 그렇지만 이제 지역민의 차원에서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신기한 이제 민속 자료가 있구나. 예, 미륵은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치부되지 않나요? 다른 네. 데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관련돼 있는 다른 미륵에 대해서 예. 이제 정리해 있는 다른 백과사전의 설명들을 가져와 보면요. 예. 이렇게 미륵불의 형태로 이제 돌에 새겨져 있는 미륵불도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돌미륵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식도 좋지만 지금 이제 화성의 비봉면 양놀이 미륵골의 돌미륵도 굉장히 우수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셔진 곳보다 더 신성시 여기지는 그렇죠, 그런 또. 당집에 예.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고 또 관리되고 있음에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이제 미륵체를 신체로 하는 제2대상물이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예. 다른 걸 보시면 미륵바위라고 하는 이제 설명도 있는데 자연석 또는 남금 모양의 바위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자식 낳기를 기원하며 섬기는 기자석 성격의 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네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능이 서술이 그래서 되어 있네요. 이제 특히 아이 중에서도 남자아이를 득남하기를 기원하던 이제 과거의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예. 이제 기자 신앙의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라는데 여기도 저희 자료를 보더라도 인공으로 다듬어졌잖아요. 예, 이런 그런 것 모습들이 같아요. 네, 비슷하게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륵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미륵당이라고 해서 여기도 미륵 당제를 지낸다고 표현이 되었었는데 예. 네, 여기도 이제 당집으로 미륵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보면
일종의 이제 불교적인 성격과 민간의 민속 신앙이 이제 습합을 네, 합쳐져서 합쳐진 걸로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오히려 지금 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래로 잠시 내려와 보면요. 예. 네.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형태처럼 갓바위 형태처럼 미륵이 입석으로 형태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이제 남근선 모양으로 또는 이렇게 이제 선돌 형식으로 저희는 대부분 저희 지역에 있는 건 저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의 불처럼 이제 불상이 새겨진 형태의 미륵도 있습니다. 부조 형태로요. 이렇게 있는데 다양하게 지역에 따라서 입체적이냐 평면적이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가로로 넓은 돌보다는 세로로 긴 형태의 선돌 형식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미륵제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미륵을 이제 특히 마을이나 미륵으로 섬기는 선돌에 있는 내륙 지역에서 전승이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미륵 신앙이 이제 아까 살펴봤듯 비봉면 양놀이에서도 이런 마을 신앙과 관련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뤄야 될 부분이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 미륵이라는 것이 불교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나 이야기 속에서 이 불교적인 성격을 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나요? 조사하실 때? 그렇진 않았네요. 제가 해당 전설을 뭐 많이 본 게 아니고 이 자료집에 한두 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네네.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만일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어떤 무신도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무속신앙이나 민속신앙과의 어떤 관련성이나 또는 그 지역민들이 이제 신앙의 형태나 기원의 형태가 어떤 불공을 드리는 형태이신지 또는 그냥 자연석을 대하는 모습이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무속적인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양놀이 지역 미륵골 주민분들이 정말 미륵신 또 미륵불로 간주해서 뭐 어떤 극락을 천도해 주시는 그런 불교적인 신으로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연석에 대한 자연신앙적으로 민간신앙에서 기자석 신앙으로서 믿으시는 건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으로 알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외부에서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쌍항리 오지제 아까 아기장수와 용마가 나왔다고 하는 지역은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 지도에서 요 양놀이 먼저 보고 지나가자면 양놀이 미륵골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이렇게 지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요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미력골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명률에 관한 이제 화성 시사 같은 곳에 보면 미륵골이 미력골이라고도 불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저는 이제 해당 지역을 아직 찾아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미륵바위가 있는 마을이 이쪽인지는 자세히 정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확언을. 근데 보신 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사당이 위치한 곳이 진짜 뭐 이렇게 정신적인 미륵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쪽으로 옮겨다가 모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양놀이도 여러 가지 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양로 3리가 미륵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지역의 사당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항리라고 아까 검색을 해보면요. 오지제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오지제라고 하는 지역은 검색에서 이제 찾아와 볼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 쌍항리를 보시면
아픈 마을이고 이렇게 산맥이 좀 둘러싸고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뒷산이라고 이제 구술되어 있는 만큼 이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임도라든지 등산로가 좀 개발되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갯길, 일종의 고갯길이기 때문에 오지제도 이쪽과 관련해서 넘어와서 오지 그릇을 팔고 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데 이것도 해당 지역 분들께서 한번 검증을 좀 해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위치를 특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아, 예. 네, 그 말 발자국이 남은 지역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걸 특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기장수 전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광포하는 전설이지만 또 이렇게 말 발자국이나 장수의 뭐 발자국, 장수의 손자국, 말의 발자국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도 한데 이렇게 화성 지역에도 이런 관련 유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소중히 대하고 저희도 이제 한번 찾아가 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기장수가 살아난 마을이니까 그 아기장수가 생존한 마을이니까 네, 그런 맞아요. 것들도 좀 포인트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아기장수가 생존하는 유형은 내륙보다는 해안가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아, 그게 제주도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아무래도 중앙으로 이제 중앙 전부라고 되는 그 광군에서의 영향력이 영향력이나 적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제주도나 섬 이제 도서 해안 지역이나 이런 곳은 자체적인 문화도 있었고 그게 강하니까요. 네, 강하니까 좀 그런 변개가 좀 생존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요 비봉면 쌍항리는 지금으로 보서는 좀 내륙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개척이 돼 있기 이전엔 여기까지 혹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화성 지역분을 구술조사할 때 이 어천역의 어천이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어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반 고기반이어서 그리고 이 그 하천 쪽으로 밀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해서 이만큼 지금은 다 개척이 돼서 이제 정비가 된 지역이지만 간척이 됐지만 요 지역까지도 아마 밀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지역이 아니었을까. 여기 보면 지금 새솔동이 있는데 요 지역도 지금 다 그렇죠. 바다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사실. 그리고 이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습지도 있었고요. 네네. 비봉 습지 지금도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내륙과 해안의 어떤 특성을 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아기장수가 살아난 게 결국은 이제 그런 해안 문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쪽의 유형도 가지고 있고 또 해안 지역에서는 아예 그 날개가 아니라 비늘의 형태로 나타난 형태도 있거든요. 인어 왕자처럼. 아쿠아맨이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날개라고 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간 이제 생존형 아기장수라는 점에서 이 서사적인 어떤 좀 특점 특징이 분명히 특이성이 있는 그런 전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 특징을 좀 깊이 살펴보자면요. 오지제, 아기장수와 용마, 그리고 구포리, 강장사는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아기장수 유형으로 살펴봤습니다. 아기장수 설화는 전국적으로 광포하는 전설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범한 아이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워하던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는 유형이 일반적으로 아기를 죽이는 상황과 방법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 아기장수는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대부분 말이 빠져 죽은 못이 있다든지 말이 다
주인을 못 찾아서 뭐 죽고 뭐 승천하고 뭐 네, 그런 우리 이야기들인데. 지난번에 왜 살펴봤던 마하리 말무덤 같은 전설도 아기 장수 관련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아기 장수도 죽지 않고 말도 죽지 않고 둘 다 살아서 일단 도피 피신을 한 걸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기를 죽이는 상황과 방법이 다양한데요. 단편적인 설화에서는 그냥 단순히 날개를 지지거나 날개를 떼거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무거운 돌로 눌러서 맷돌이나 떡매를 치는 엄청 큰 이제 그런 안반으로 눌러서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죽여지지가 않으니까 힘이 세서 아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다라고 방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 콩 닷섬과 팥 닷섬을 달라, 내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좀 자기가 힘을 키울 동안 그 무덤 안에서 정비를 하는데 그 동안에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광군이 들이닥쳐서 이 엄마한테 이제 막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실토하라고.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너네 마을 사람 다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것에 이제 겁에 질린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묻힌 곳을 알려줍니다. 그냥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자세한 이야기에서는 그 아이가 그 억새풀로 그 무덤을 치면 이게 열린다라고까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시킨 대로 또 그 아이가 알려준 대로 그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다 완성이 돼서 변신하려고 했던 콩 뭐 닷섬은 군사가 되고 팥 닷섬은 말이 되어서 아주 뭐 천만 군사가 돼서 일어나려고 딱 하는 차인데 그 조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기 장수가 재기를 실패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지제 아기 장수랑 구포리 강장사에서는 둘 다 죽는 결말까지 나가지 않잖아요. 아이가 여기 보면 아이가 워낙 힘이 세서 쉬이 죽지 않자 낙심한 부모에게 자기 겨드랑이를 떼라고 알려주는 변이도 아까 있다고 했었고요. 또는 피신하여서 큰일을 도모하던 아까 얘기했처럼 콩 닷섬과 팥 닷섬을 가지고 큰일을 도모하고 있던 아기 장수가 어머니의 실수 또는 배신으로 광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유형도 높은 빈도로 체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화성 지역의 설화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존하는 유형의 아기 장수잖아요. 네, 날개를 잘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아기 장수나 겨우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아기 장수도 있는데 또는 잠적하여서 언젠가 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기 장수 등의 생존형 아기 장수들을 유형으로 이 오지제 아기 장수와 구포리 강장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강장사는 뭐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지만 일종의 뭐 반쪽이라든지 또는 웃돌이 같은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미인 중에 이런 큰 영웅적인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민중이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선민사상으로 생각하던 것도 있지 않았나. 우리 지역은 이렇게 큰 장사가 나오는 지역인데 그걸 누군가가 끊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한편으로는 그 이제 개방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생존형 아기 장수들 자료가 흔하지 않은데 우리 화성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네, 비봉 전설의 두 편 다 이제 생존형, 한 편은 아예 잠적하는 형으로 나오고 한 편은 겨우 영웅의 면모나 아니면 힘을 잃고 살아가는 면모로 나오지만 어쨌든간 큰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이제 비봉 지역 전설의 아기 장수 전설의 유형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똑같은 이제 하나의 화성이라고 하더라도 봉단면이라든지 뭐 다른 뭐 태안이나
뭐 다른 지역의 아기장수 전설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다채롭게 채록이 되고 있어서 그런 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똑같은 그 어떤 비극적 결말만 나오는다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나와서요. 아기 장수 얘기도 다양하다. 화성은 다양성의 화성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후손들에게 들려줄 때에도 이렇게 예. 잠적해서 언젠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조선 시대는 진인 출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를 정감록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언젠가 구원해줄 구세주 또는 그런 진인이 언젠가는 다시 나타날 거다라고 믿어왔던 그런 민간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미륵사상 아닌가요? 네, 불교적으로 미륵사상과도 봤을 때? 연관되어 있고요. 뭐 한편으로는 어떤 민중의 편에서 예. 의로운 도적으로 활동했던 홍길동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도 일종의 그런 진인 출현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예. 오지제 아기장수와 구포리 강장사도 예. 이런 보편적인 내용처럼 부모와 관장, 그쵸? 예, 그렇죠. 이제 남양도 부사. 남양부사한테 오지제 아기장수는 이제 부모로부터, 예. 근데 구포리 강장사는 관장으로부터 이 영웅적인 힘을 없애고자 하는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이때 아기장수는 위협을 먼저 자각하고 먼저 마을을 떠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기장수의 비범성의 상징이 날개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잃어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날개를 잃어버리면 용마를 만나지 못해서 마을이 전설처럼 계속 말이 울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날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짝인 용마를 잘 만나는 건데요. 예. 장수가 나면 용마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자신의 짝이 되어주는 용마를 제때 잡아 타고서 승천하여서 떠나는 것으로 영웅으로서의 존재성을 소실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또 한편 구포리 강장사는 이런 장사를 탄생시키는 혈맥의 지세가 끊어져서 힘을 잃게 되는 걸로 나오는데 예. 그 후손들이 구포리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해서 이런 강장사의 미래적 출현이 후손을 통해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비봉 지역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 긍정적이네요. 결과적으로.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비봉이 굉장히 산으로 지금 보면 지도를 볼 땐 산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예. 또 다른 지역보다 조금 개발이나 발전이 더딘 것 같아서 소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영웅의 풍모를 네. 품고 있네요. 네, 그런 지역이. 설화적인 문면에서는 이 영웅성을 잃지 않고 비범성이 살아있는 자료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듯 지역의 아기장수 서사가 모두 완전한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 이런 서사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오히려 굉장히 독특하네요. 굉장히 광포전설인데 그 광포전설에서 굉장히 특이한 유형이니까 그것도 참 뭐랄까 대중성과 예술성을 같이 가진 그런 네, 음악이랄까? 저는 이제 구비문학 연구자로서 예. 다른 지역의 아기장수는 다 실패했지 우리 지역은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예. 그 특별함, 유니크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한편 이제 뒤에 나왔던 미륵골, 미륵바위의 유형적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미륵바위는 지역에 따라서 미륵님 또는 미륵불 또는 뭐 선돌, 돌미륵 이렇게도 불립니다. 미륵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자석의 기능인데요. 예. 기자라는 거는 빌기자의 아들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을 낳기를 기원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 기자석의 기능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남성 성기 모양의
바위 위에 기원해서 자식 낳기를 바라는 대상이 됩니다. 왜 예전에 예. 제주도에 하루방 코만 예, 코만 하루방 깨끗하고 코를 이렇게 그런 거. 갈아서 먹으면 맞아요. 네. 갈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죠. 갈아서 먹으면 뭐 아들을 낳는다 이런 소문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제주도 하루방들이 코가 다 문드러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 이 하루방도 일종의 이런 기자석으로 또 선돌로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자석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지금도 뭐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예. 남아 선호사상이 깊이 자리 잡으면서 남아의 출산을 기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미륵 또는 미륵바위, 미륵불 등이 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미륵골, 미륵바위도 예.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와서 빈다고 했었잖아요. 외부 지역에서도 와서 빌었다는 비고 이야기가 있나요? 또 그만큼 영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문이 나서 또 빌고 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예.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미륵바위가 지닌 이런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생산한다라는 생산성이 예. 결국에는 이런 농작물의 풍요로움, 풍요와도 연결이 되어서 예. 마을의 풍농, 풍어, 뭐 풍년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나아가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는 마을 신으로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그 양놀이의 예. 미륵골의 미륵바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산의 고갯길에 있는 미륵불이라서 원하는 사람만 와서 기도하고 예. 가고 이렇게 유명해진 명소가 아니라 마을의 당제로서 또 마을의 신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이 뭐 자식을 못 낳는 사람만 빚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풍년도 빌고 마을의 안녕도 기원하고 마을의 이름이 또 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상징 자체가 미륵골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미륵골의 미륵바위의 특징이 설명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미륵바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속신앙적인 요소랑 이런 예. 불교적인 증거물이 결합됨으로써 이런 가시적인 전승물이 이제 미륵바위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강한 지역 정신력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미륵 신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신체의 가시적인 형태를 통해서 전승이 되고 있고 또 마을의 미륵 당제라고 하는 마을의 마을 신앙, 마을에서 지내는 동제를 통해서 예.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기존의 이제 민속학에서도 뭐 미륵바위나 미륵제나 미륵신앙에서도 많이 주목을 해왔는데 예. 저는 미륵골에 미륵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또 비봉면은 매송면처럼 예.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예. 좀 서울에서 더 가깝죠. 더 가까운 지역이고 또 남양군이나 안산이랑 또 가깝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민속 신앙이 잘 남아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아까 봤던 사진들처럼 이렇게 깔끔한 당집으로 해서 예. 이 민속 신앙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지역학적인 자료적 가치도 있지 않나 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역시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대로 그 뭔가 신비하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게 참 더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정남면 편에 생각해 보면 사실상 그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사랑의 뭐 이면이나 진실을 말해주긴 하지만 뭐 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 얘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봉산 신길바위 이야기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서봉산 거예요. 신길바위 이야기에서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진짜 아까 처음에 제시해 주신 제목대로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뭐 멋진 장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극으로 좀 비극 일색인 이 전설의 세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봉면이 참
긍정적인 지역이구나. 뭐 이런 이미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제 첨단 과학의 시대고 예. 또 종교적인 그 종교성 차원도 많이 약화가 돼서 예, 예. 기존에 이제 거대 종교라고 하는 뭐 불교나 기독교도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 예. 그 당시 과거에 이런 미륵바위를 통해서 미륵 신화를 통해서 민중들은 도대체 무엇을 염원을 하고 무엇을 소망해 왔을까? 또한 그런 염원과 소망의 어떤 하나의 형태가 영웅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지금도 이제 다들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히어로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영웅의 지역이네요. 네, 그래서 뭐 비봉은.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나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젊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영웅물, 뭐 예. 히어로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유행도 있지만 예. 주로 또 좋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왜 보편적으로 영웅 서사에 끌리는 걸까? 영웅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왜 그 영웅에게 기대했던 것을 왕이나 이런 관장한테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네요. 그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그 기득권,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나 이 정상적인 체제 안에서 영웅을 바라기는 어렵고 왜 꼭 굳이 영웅을 그 네. 지역에서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지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서 재밌게 지역민들이 이런 중앙 정부나 관군이나 관아나 관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 지역 사람에서 나온 영웅이 우리의 염원을 대변해 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향심도 있고 지역적 자긍심도 있겠지만 예. 그만큼 이제 분리된 괴리감이 강력했기 때문은 아닐까. 왕이나 관장은 완전히 우리랑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소망을 대신해 줄 수 없어. 이런 신분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계급적인 괴리감이 예. 너무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영웅을 따로 만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마을 수호신, 우리를 지켜줄 마을 수호신으로서의 미륵바위라든지 예. 또 우리를 언젠가 구원해줄 영웅으로서 아기 장수나 또 구포리 강장사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서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결국에 민중의 염원이고 그런 장사가 다음에 나타난다면 이제 그 영웅적인 능력이 꺾이지 않게끔 우리가 잘 보필해야 그 영웅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민중의 힘이 아닐까. 영웅을 만드는 것이 영웅의 탄생도 관련되어 있지만 예. 민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떠내려온 미륵도 이제 잘 받들어서 신앙으로 삼고 뭐 이렇게 또 그걸 바탕으로 잘 보존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기 장수들 그 다른 지역에서는 다 죽고 다치는 아기 장수들을 고이 살려서 외부로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희생되지 않게 지켰던 이 비봉 지역은 되게 서사적으로 영웅의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아기 장수의 비범성의 상징인 날개를 잃지 않고 오롯이 이 날개를 달고 날아서 예. 잠시 피신해 있는 그 아기 장수의 캐릭터가 예.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런 비봉의 오지제 아기 장수 캐릭터는 지역 문화 콘텐츠로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광포전설 그 화성 지역에는 뭐 이게 좀 6회차니까 화성 지역에는 뭐 특별하게 뭐 얘기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깊숙이 의미를 좀 캐보고 분석해보고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또 소중한 이런 광포 전설이지만 굉장히 지역성을 담고 있는 그런 전설들이 발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또 기분이 또 뭔가 새로운 걸 발굴한 것 같아서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그동안 슬프기만 했던 아기장수 전설이 좀 그나마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봐서 그런지 왠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구비문학 연구자로서 보실 때도 이 자료의 어떤 특별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특별함을 찾아낸 느낌이라서 이것도 그냥 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지역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고 지역 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런 문화유산을 잘 지켜왔던 지역에 그 살고 계시다. 그 지역의 또 후손들이시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고양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이제 탐색해 보면서 처음에는 이 화성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이 이제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또 지형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오지제라든지 그렇죠. 뭐 어떤 바다라든지 어떤 섬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지역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예. 또 지역적 특성도 좀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욕심으로는 어떤 화성시 전설의 지도라든지 예. 이야기 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화성문화원과 같이 만들어서 화성시 뭐 청소년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은 사실 이쪽이 고향이잖아요. 예, 예. 이 고향에 대한 어떤 좀 애향심이라든지 좀 재미난 좀 그런 경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화성문화원의 탐방 여행이라든지 전설 지도 제작하는 것 자체도 재미난 경험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전설을 가지고 네. 뭐 그림도 그려보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죠. 네, 이 코로나가 잘 잡히면 예. 언젠가는 또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해봅니다. 예, 그 비봉 지역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편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비봉편이 6편째니까요. 이제 서서히 이제 달려가는 기분이 들고 있는데요. 이후에 좀 진행될 그런 강좌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아까 PD님이 우리 강좌는 40대 위주라고 40대가 주 시청자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어떻습니까?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보면 되지. 그렇지만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 지역에 대한 얘기니까 가볍게 듣기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시고요. 15회차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원영 선생님도 좀 많이 좀 힘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6회차가 들어오니까 서서히 좀 달리는 느낌도 나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